비트코인은 아직도 초기입니다. 4%라는 거.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테슬라가 이 당시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유동 자산의 20%를 비트코인 할당하기 시켜요. 저는 이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4% 5%만 할당해도 비트코인은 수치상 6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4% 5% 할당하면 개미들은 가만히 있냐? 분명히 개미들도 풀매수 때릴 거거든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6억 정도 가는 거는 쉽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돈봉남님 모시고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봉남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인 이야기, 강연에 나오는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뭐 저를 모르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인플루언서 중에 구글 코리아에서 얘기해 준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는 15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도 아마 가장 많은 커뮤니티 큰 커뮤니티 크립토 인플루언서 중에는 제가 총 30만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죠. 평균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한 7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현 시가로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시가로는 1억인데 2.15개를 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아마 그 비트코인 보낸 이 정도로 보낸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지 않을까? 기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간 비트코인 처음 시작합니다. 신간이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론 저번 주에 좀 많이 팔려가지고 올해 경제 부문에 베스트셀러 탑10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해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니 분들 입문서로 제격인 책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에 대한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강의 시작할 때 강의가 코리니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코인의 경험이 전무하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려요. 코인 싫어하는 친구들 손잡고 와라. 코인에 투자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코인 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강의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인 투자 이유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다들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저도 처음에 코인 투자 했던 이유가 수익률입니다. 10년간 수익률을 그 어떤 자산을 비교해봐도 수익률 차이가 말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이전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아직도 저는 다른 자산에 비교해서 수익률이 되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특정 섹터만 잘 매수해도 뭐 밈이라든지 밈도 예전에 진짜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뭐 페페코인 2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2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삼성전자 왜 초기 때 투자 못했냐? 엄마 아빠한테 왜 엄마 아빠는 삼성전자 안 샀어? 왜 강남에 부동산 안 샀어? 이러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초기에 나왔을 때 한 100만 원만 투자했으면은 우리가 48억 정도 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초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초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인터넷 초기 사용자를 빗대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아직도 인터넷 초기 때 단계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 놓고 봐도 아직도 인터넷 초기고 국내 투자자가 약 4% 정도래요. 약 4% 정도. 근데 아마 4%라는 개념이 투자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다 한 게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안 한 사람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4%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4%에서 뭐 14%, 24%, 34% 올라온다면은 아직도 코인에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4%가 아닌 40%로 올라올 수 있는 도약을 한다고 봅니다. 쭉 들어보시면은 왜 비트코인 시장이 답이고 왜 높은 수익률을 줄 수밖에 없고 왜 인터넷 초기 시장인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직도 상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4%라는 건. 그리고 캐시우드 누님을 이야기해드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제가 얘기해드리거든요. 이분은 누구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전문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이번에 마이크 셀러 형님이랑 트럼프 형님이랑 캐시우드 누님 27일 날 발표 있잖아요. 연설. 이번에 또 트럼프 형님 그 피살? 피살이라고 해야 되나? 뭐 테러에서도 불구하고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코인 시장이 아주 뜨거울 것 같은 게 7월 27일 날 트럼프 형님 비트코인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문제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트럼프 형님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와서 좋은 얘기 한마디만 해도 엄청나게 시장이 반전될 것 같고, 무튼 여기에서 같이 껴있는 이제 메인 스피커인데 이 누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간의 자금이 5%만 할당되면은 비트코인이 6억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그냥 손살에 쳤어요. 비트코인 6억? 6억 같은 소리 하네. 근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 5억 간다, 3억 간다, 6억 간다 하면은 사실 수긍이 좀 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누님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4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뭐에 빗대서 얘기했냐? 기간의 자금이 5% 할당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저도 지금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내년 내후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하나의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점심 먹고 직원들이랑 1시간 정도 주변을 걸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점심 먹으면 좀 더부룩하잖아요. 배도 부르고 그런 거 좀 없애려고 걷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걸으면서 그냥 걷냐 공실률이랑 그 다음에 음식점에 사람 수 보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이클 탑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속해 있는 상권을 모두 다 돌아봐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공실료를 체크하고 임대문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음식점들 몇 프로 차 있나, 만석이었던 곳은 이제 더 많아졌나 사람이, 혹은 더 줄어들었나, 이 행동을 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행동을 5년 동안 했던 이 눈 데이터가 5년 중에 가장 심각해요. 여기에 임대 문의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하나 걸러서 하나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 진짜 앞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인의 회사 그 자금을 오로지 지금 다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3년 동안 지옥을 가더라도 회사가 버틸 수 있게끔 현금 많이 모아놨는데, 제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이 그 보유하는 걸 허용해 준다면은 저는 한 70%, 80% 정도는 비트코인에다가 할당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모임하고 있는 대표님들, 뭐 연매출 200억 나는 대표님들한테 물어봐도, 그 비트코인 투자 안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자기가 코인 몰라도 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도 뭐 4%에서 5% 정도는 할당해 줄 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이야기 이후에 저는 진짜 그 코인 투자하면서 총 3번 정도 쭈뼛쭈뼛 설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테슬라가 뭐 동네 그 구멍가게 회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회사고 엄청 상징적인 회사인데, 테슬라가 이 당시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유동 자산의 2%도 아니고 20%를 할당하기 시작해요. 비트코인. 저는 이거 대단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쭉 뺐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테슬라가 20%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이 당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 키고 2시간 넘게 떠들었어요. 이 이야기, 이 토픽 가지고. 아니, 테슬라라는 게 비트코인을 매수해? 왜 놀랍냐면요. 테슬라가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이사회 소집도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 회사들을 투자했던 주주들 설득해야 될 건데, 이때 2대 주주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혹시 정길님 이때 2대 주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론 네, 머스크밖에 몰라서. 이때가 블랙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딱 소름이 돋았던 게 이거 다 맞춰져 있다. 이게 테슬라가 탔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설득하려고 했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건데 전 세계 최대 운용 자산 회사인 블랙록까지 설득했어야 됐고 지금은 돌이켜서 보니까 지금 ETF가 블랙록이 뭐 운용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때 아마 엄청 제가 소름이 돋았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자 보세요. 한 4% 5%만 할당해도 비트코인은 수치상 6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관들이 4% 5% 할당하면 개미들은 가만히 있냐? 분명히 개미들도 풀매수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비트코인은 한 10억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6억 정도 가는 거는 쉽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코인의 과거 뭐 이전에는 암호화폐로 불법 활동 이야기 많이 활동적인 것들에 연루가 돼 있고 사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약간 불법 프로그램 사용할 때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많이 썼거든요. 서든이라든지 그 우리 총 게임 있잖아요. 그때 핵을 사용할 때 핵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그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자금 세탁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된 거를 없앨 만큼의 다양한 호재들도 많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의 소름이 돋았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테슬라라 그랬죠. 테슬라가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유동할 수 있는 20%의 유동 자산을 현금 유동 자산을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것에서 되게 쭈빼기 쏟았고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 친구들 인맥도 좀 많고. 근데 18년도, 19년도 때 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떤 돈을 가져오냐면요. 위안화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 5만 원짜리 다발로 현금을 바꿔 가지고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 때 되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뭐 가이드를 좀 해달라 그래요.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남이 약간 행복해하고 즐기는 것에 또 저도 행복감이 좀 오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짜준 계획표대로 이 친구들이 놀았을 때 되게 행복해할 때 그 모습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어떤 거 해라 짜주고 뭐 먹어라 짜주고 그리고 이제 되게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뭐 라운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 부자들은 돈도 많고 씀씀이도 되게 커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놀면은 막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어떤 돈으로 페이를 지불하냐? 현금으로 해요. 그래서 그 위안화 바꿨던 그 현금 다발로 그 놀았던 비용을 지불하는데 언제부턴가 21년도 때, 22년도 때부터 이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데 현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현금을 안 가져오고 뭘 가져오냐면 USDT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USDT가 뭐야? USDT가 뭐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거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을 안 가져오고 태도를 가져오는데 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놀 때. 근데 그 뭐 그 작은 돈들 음식값 계산하는 거야. 그냥 이제 카드로 하고 현금 조금 갖고 오는 걸로 하는데 큰 돈들 있잖아요. 뭐 페스티벌 가서 결제할 때 그리고 아니면 클럽에 가서 결제할 때 이 친구들이 테더를 결제를 하는데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을 그러면은 담당 MD나 그 계산을 받는 직원은 이걸 받냐 안 받냐 받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제는 결제로서의 암호화폐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들이 현금을 안 가져온다. USDT로 가져와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코인을 잘 모르는 그 친구들도 받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테더 받으면 어떻게 이거 바꾸냐? 뭐 바꾸는 거야 어렵네요. 바이낸스에서 바꿔가지고 뭐 업비트로 뭐 보내고 뭐 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은 뭐 그게 어려우면은 뭐 그렇게 환전에는 환전상이 있대요. 뭐 OTC 마켓이. 그래서 네, 이 얘기를 듣고 진짜 테슬라가 비트코인 구매한 거 마냥 진짜 두 번째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때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테더사가 실제로 비자 카드 회사랑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금화를 하려면은 비썸이나 업비트나 혹은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비트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보냈을 때 뭐 자료 소명도 해야 되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났냐 뭐 하면은 그것도 막 뭐 트레이딩으로 벌었다 뭐 했다 뭐 자료 소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출금하려고 하면은 또 뭐 갖가지 이유를 대라 그러고 뭐 업비트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비자 카드에 연동해 놓으면은 실시간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긁어집니다. 일정 수수료만 내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곧 있으면 CU나 뭐 이런 데서도 쉽게, 그리고 음식점에서나 쉽게 실시간 변동 시세 적용해 가지고 결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앞으로 암호화폐가 더 성장할 포텐셜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ETF 승인이 있죠, 현재는. 그리고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이 이제 남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한테 이더리움을 살짝 담아보고, 그 실제로 ETF 승인 날 때는 좀 빠져요. 비트코인 자체도 좀 빠졌고, 그때 이제 단타 개념으로 이더리움을 좀 투자해봐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 보이면은 알트코인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무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고, 아까도 캐시우드 누님이 얘기했잖아요. 기관들이 5%에서 6%만 할당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6억 간다. 이 말인즉슨 ETF가 승인난 마당에 기관의 자금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뭐 승인의 의미와 가격 변화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는 너도 나도 손쉽게 거래소 해킹, 뭐 거래소 뭐 파산, FTX 파산 이런 거 걱정 없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일정의 수수료만 좀 내고.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금 ETF를 보더라도 이때 ETF가 승인다고 단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당연시하게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미래. 그래서 코인의 미래 얘기해 드릴 때 웹1, 웹2, 웹3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거든요. 웹1의 개념, 웹2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는 지금 웹2의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웹2의 세상은 뭐냐? 제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드리면은, 우리 배달의 민족 나올 때가 웹2예요. 그리고 웹1은 뭐냐면은 배달 책자 볼 때가 웹1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배달 책자 넘겨가면서 뭐 주문했던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아마 3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화하면은 없어진 식당도 좀 있고, 그리고 이 메뉴 안 하는데요, 이제. 뭐 그러기도 하고. 사실 책자로 의존해가지고 이제 배달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책자 보고도 또 주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중간 미들맨들을 다 없애는 게 이제 웹2거든요.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리뷰도 보면서 그 신속하게 배달시키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의 횡포는 이후에 얘기해 드릴 텐데, 또 웹원 비즈니스를 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예전에 불과 진짜 이것도 몇 년 안 됐어요. 대리운전 부르거나 택시 부를 때 우리 콜센터 이용했거든요. 카카오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콜센터 부르나요, 혹시? 안 부르거든요. 50대, 60대 형님들, 누님들까지도 콜센터 이용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콜센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티 통해 가지고 부르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웹2가 일단 웹원의 문제는 뭐였냐면, 불필요한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콜센터 이용하면 1,000원, 2,000원씩 떼갔잖아요. 불편하기도 했고, 콜로 전화했던 때가.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게 웹2였는데, 이게 이 웹2가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다는 그 명목하에 나중에 독점 비즈니스를 구축해 놓으면은 아주 그냥 횡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70% 80% 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70% 80% 했을 때 수수료를 약간만 올려도 이 친구들은 몇백억씩 영업이익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카카오티도 처음에 대리운전 기사분들, 그리고 택시 운전 기사분들, 특히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설득시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조차도 카카오티 택시는 많이 불렀는데 대리는 콜센터 이용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티가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 처음에는 우수 대리운전 기사라 해가지고 인센티브 줬습니다. 돈 퍼주고. 근데 제가 그때 딱 그랬었거든요. 대리운전 기사님한테. 기사님, 이거 당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인센티브는 없어지고 본인들한테 돈 갈취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그런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올려버리고 그리고 뭐 택시는 카카오 블루라 해가지고 3천 원 더 내라 그러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독점을 하다 보면요. 이 독점하는 애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게 돼요 나중에. 몇 프로씩 10%씩 가격을 올려버린 다음에. 쿠팡 플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10% 20%씩 올려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없으면 너네들 이제 불편할 거야. 근데 그 시점에 딱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웹3입니다. 근데 흔히들 착각하는 게 웹3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 웹3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의 플랫폼 독과점에 횡포를 안 할 거예요. 다 균일하게 동등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쉐어하고 저는 이제 도덕적으로 기업을 이끌 겁니다. 이러면은 웹3예요. 웹3는 지향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우리가 못 믿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전 사람 안 믿거든요. 늘 의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고 늘 악함을 숨기고 사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엄청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제가 악한 걸 알아요. 근데 제 여유가 있고 이 자리에 올라왔고 뭐 금전적으로 여유, 뭐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착한 행동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언젠가는 악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람 못 믿어요. 이거를 근데 기술적으로 묶어 놓으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던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애초부터 시작할 때 설계를 해 놓으면은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바꾸는 거 자체가 엄청 그 많은 사람들의 투표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지 사실 웹3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제가 블록체인 기술 얘기할 때 그리고 웹3 얘기할 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예를 들어드리거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인데 이 토큰이 이 친구는 어떤 코인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냐면 제가 그 미국 한 가정의 사례를 좀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한 가정에 어느 날 그 유아용품이 배달이 옵니다. 근데 뭐 유아용품이 배달이 오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그 집은 딸이 한 명이 있고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관 수술을 했고요. 딸은 모태솔로예요. 근데 유아용품이 사은품으로 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와이프가 바람을 폈거나 딸은 모태솔로인데 노처녀인데 뭐 말도 안 되잖아. 임신했다는 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는 다쳐요. 아니 이것들이 정신 있냐 없냐. 내 와이프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고 내 딸은 처녀인데 이씨 이걸 상품으로 왜 주냐? 그 옆집 오해하게 누가 봤으면 어떡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따님이 임신을 했다고. 5주차 6주차였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딸이 그 웹서핑 하면서 구글 웹서핑 하면서 그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애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애기 옷들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런 그 검색 엔진에 대한 이 쌓여있던 데이터가 그 마케팅 회사에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줬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왜 우리가 웹2를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명확하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한테 주냐? 이 친구가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제공해주는 브라우저는 아무런 기록들이 안 남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안 가요. 오로지 이 내가 검색했던 이 검색 엔진의 데이터는 이 검색자한테만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팔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브라우저를 제공한 회사한테. 또 나는 내 검색 엔진이 뭐 대단한 거야? 나 그냥 팔래. 이러면은 베이직 어텐션을 보상을 받아요. 이게 웹3예요. 우리가 당연시하게 뺏겼던 이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당연시 사용했던 웹2 회사들 저는 결국 이 웹3 회사한테 다 지배당할 거라고 봐요. 다 지배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웹2가 편리한 서비스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전 도덕적인 기업이 오래 간다고 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도덕적이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10년, 20년 못 간다고 보고 도덕적이지 않은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짜 뭐 많잖아요. 카카오에서도 또 불합리하게 서비스료를 많이 인상하고 있고 특히 배달의 민족 사실 배달의 민족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배달의 민족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예요. 근데 웹3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주고 일부만 가져가겠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생하겠대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웹3를 지향하는 새로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웹3로 다 갈아탈 것 같고요. 그리고 웹3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보상으로는 토큰도 필요합니다. 꼭 앞으로 웹3 시장이 엄청 올라갈 건데 결국에는 우리 블록체인 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을 또 이야기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분량이 좀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메타버스 쪽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3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왜 기부를 해야 되냐? 왜 코인으로 기부를 해야 되냐?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앞으로 기부의 미래는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뭔 말이냐면 저는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한 3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고 그 돈이 온전하게 그 친구한테 간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유니세프라는 그 기관도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3만 원 보내면요. 10,000원 가면은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제가 그걸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그 흑인 소녀에게 편지가 옵니다. 제가 기부한 친구한테. 뭐 그 친구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 덕분에 학교를 잠깐 잘 갔어요. 오빠 덕분에 밥을 잘 먹고 있어요.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못 끊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부를 통해서 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그 친구한테 가요. 만약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소녀에게 돈봉남이 그 USDT 주소만 알면은 5분도 안 걸려서 이 친구한테 쏴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뭐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요런 카드만 있으면 돼요. 요런 카드만 있으면은 USDT를 바로 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제공해주는 기부단체한테 기부를 하지. 내가 왜 중간에 마진을 다 떼가는 뭐 마진 떼간다는 게 활동비겠지만은 근데 뭐 물론 진짜 더 더러운 기부 회사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한테 바로 USDT를 쏠 수 있으면은 더 많이 기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때 충격 먹었던 게 인스타에서 어떤 어린이가 뭐 울면서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막 이러면 우는 사진과 이거 스토리를 쫙 보고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이 아이는 그 모델로 섭외된 아이입니다. 그거 보고 더 충격 먹었어요. 무튼지 간에 우리가 그거 방송 볼 때 AARS 그 위에 떠 있잖아요. 뭐 1,000원 기부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맨 위에다가 USDT 테더 주소 아니면 코인 주소 그거 주면은 저는 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부단체에 기부가 몰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웹3 웹2 회사 어느 회사를 쓰시겠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웹3 회사죠. 왜 안 쓰겠어요? 우리한테 보상도 많이 주고 횡포도 안 부리는데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중간에 활동비 명목으로 다 떼가는 거 포 떼고 차 떼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 얼마 가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온전하게 다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기부 회사를 쓰겠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비트코인 2.15개 보낸 것도 우크라이나 그 공식 주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소로 비트코인 보내면은 나중에 누가 이러잖아요. 에이 돈복나님 그거 뻥 아니에요? 에이 어떻게 1억을 보내요? 그 세금 처리도 안 되고 세금 공제도 안 되는데 뻥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주소 따보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뻥이라고 못해요 저한테. 첫 번째 그것 때문에도 비트코인 보낸 거 맞고요. 두 번째는 송금이 빠르잖아요. 잘 갔는지 추적도 되고 여러분들이 추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기부도 모든 시스템은 블록체인으로 변하지 않을까. 뭐 기부뿐만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많습니다. 블록체인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보상은 코인으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세력에게 당하지 마라인데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명확하게 존재해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마다 실제로 과거에 그 MM팀들이 거래소 자체에도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MM팀들을 대면해 봤었고 어떻게 작업 치는지 아는데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가 한날 마을에 와서 마을 주민들한테 길고양이 한 마리를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제시합니다. 가만히 있던 이제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겠지만은 아니 뭐 산다고 하는데 안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교수한테 막 팔아요. 근데 실제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또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200만 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전날에 한 1000마리 잡았는데 또 막 찾아요. 찾았는데 1000마리 정도는 없고 한 200마리 정도 모아가지고 또 교수한테 막 팔아 제낍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500만 원을 준대요, 교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회사에 전화하겠죠. 저 이제 못 갑니다. 오늘은 오늘 출근 못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잠자리채 들고 고양이 잡으러 가는데 못 간다고 했던 대표님이랑 마주하겠죠. 대표님도 출근 안 하고 이제 길고양이 잡으러. 그래서 막 끌고 가지고 한 50마리 정도 모아가지고 또 교수한테 팔아요. 다음 날은 이제 교수가 마리당 1000만 원을 주겠대요, 한 마리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 길고양이가 마을에 없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마을에 없고 이제는 어떻게 옆마을 갈 수도 없어요. 옆마을에도 이제 고양이가 없어요. 이제 거기까지 다 잡아온 거야. 근데 교수는 출장을 갔고 조수가 와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마리당 800만 원에 주겠다. 교수님이 출장 갔는데 제가 몰래 교수님 몰래 지금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 800만 원에 사서 교수한테 1000만 원에 팔면 200만 원의 차익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사면 안 되는 건데 이성적인 판단이 쓰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판단이 안 씁니다. 그래서 막 사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부터는 교수와 그리고 교수의 조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흡사 코인 시장이거든요. TRB 차트인데 이 친구도 세력이 완연하게 묻어있던 친구예요. 보면은 장난쳤던 흔적이 보이죠. 또 100% 이거는 MM팀이 붙어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력 코인들에 대항해야 되고 맞서야 되냐? 사실 맞설 필요 없어요. 뭐 저는 세력을 이용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MM팀들이 존재하고 제가 빗썸에서 했던 건 딱 이거예요. 지금도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높은 확률로 통용되고요. 2020년도 때는 완벽하게 통용됐습니다. 그냥 기어다니고 있던 하락하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잘 잡아놓으면요 펌핑을 줬어요. 네, 근데 펌핑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은 보통 MM팀들이 다 묻어져 있고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시키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상장시키기 까다로우니까 분명 한 번은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여서 이런 차트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은 높은 확률로 이런 차트를 그리기 쉬워서 저는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패밀리분들한테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잡코들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는 코인들 묻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은 중간에 펌핑을 줄 때 그때 부분 익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과 사랑에 대해서 비유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약간 비슷해요. 코인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랑에 빠졌을 때 한 번 빠지면은 답도 없잖아요. 콩깍지 씌워졌을 때 모든 행동들이 다 이뻐 보이고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관심이 크게 없다가 내가 그 친구한테 빠지면은 막 흥분되고 막 좋아지고 파동이 없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관심이 생기냐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정점을 찍었을 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당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인데요.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때가 2021년도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2021년도 때 차트인데
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제가 그때 브리핑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니 15만 원, 17만 원, 18만 원 올라오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외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때 들어와서 30만 원 갈 거야 외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라고 해도 귀에 안 들리나 봐요. 우리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잖아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행동은 아닌데 뭐 헤어져야 돼.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코인도 매수해놓고 사랑에 빠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저랑 5년 된 직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의 한 가지 일화인데 재밌게 하나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TRB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차트. 근데 왜 이게 제가 세력에 묻어있는 차트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이 당시에 TRB 재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해외 재단들, 국내 재단들이 제가 또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코인 유튜버다 보니까 뭐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호재가 있을 때도 연락이 오고 장난을 칠 때 연락이 오는데 이 당시 TRB가 10달러, 20달러 때였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봉다님 호재가 있는데 혹시 구독자분들이나 그런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혹시 공개가 가능할까요? 해서 당연히 공개 가능하죠. 너무 좋죠. 혹시 어떤 호재고 어떤 건가요? 물어봤는데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호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큰 호재긴 한데 제가 아직도 제 고집을 못 꺾었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대놓고 작전을 펼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구독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좀 안 된다 해서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 네, 요새는 좀 많이 바뀌려고요. 왜냐 TRB가 진짜 실제 600달러 찍었거든요. 엄청난 큰 호재였죠. 무튼 이 당시에 그냥 전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대표님 저 TRB 100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10달러 20달러 때 안 사다가 얘가 차트가 움직이니까 이럴 때 들었던 친구예요. 왜냐면 얘가 통화를 내용을 들었대요. 엿들었대요. 그 친구가. 그래서 TRB를 유심히 보다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때 사랑에 빠진 거죠. 100달러에 샀고 그래 100달러 사는 거 좋다. 좋은데 너 언제 팔래? 물어보니까 여기 표시한 B 구간에서 판대요. 그래서 대표님 저 욕심 많이 없습니다. 한 150에서 200달러 가면 팔 겁니다. 실제로 B 구간이 왔습니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네, 당연히 못 팔았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왜 안 팔아? 대표님, 아, 또 남자 그릇이 있는데 C 구간에서 팔겠습니다. C 구간으로 갔을 땐 제가 팔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친구가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온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여행 가야 된다고. 그래서 폭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매도 예약을 좀 걸어놔라 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너는 TRB가 1000달러를 가도 10,000달러를 가도 못 판다. 네 눈을 보니까. 넌 이미 사랑에 빠졌다. 다 팔진 말고 10% 10% 10% 분할 익절 걸어가지고 팔아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안 팔 것 같아서 이 친구 자리에 로그인이 돼 있길래 매도 예약을 미리 걸어놨어요. 근데 한 3시간 뒤, 4시간 뒤 이제 이 친구 자리에 앉아서 매도 예약 걸어놓은 거 확인하니까 매도 예약을 취소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 팔기 싫대. 그래서 제가 막 설득했어요. 야 10%만 팔아라, 20%만 팔아라. 야, 이거 너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레버리지 썼었거든요. 5배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C구간까지만 가도 몇천 프로 수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몇 억 수익인 거야.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휴가를 갔다 왔을 때 보면은 이 C 구간 폭등 구간이 있던 겁니다. 600달러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끝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야, 너 팔았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D 구간에 포지션을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점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을 보고 나왔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몇 억 수익 날 수 있었던 구간인데 사랑에 빠져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불장이 오면은 앞으로 불장이 오면은 크게 폭등합니다. 알트코인들 특성상.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제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 거고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 약 취소하고 그러지 마시고 부디 폭등하는 구간에 구간
매도 예약을 미리 걸어 두십시오. 그래서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코인 시장에는 MM팀이 존재하니까 수익 줄 때 꼭 잘 먹고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주식은 다 섹터가 있잖아요. 뭐 바이오, 뭐 대북주, 뭐 AI주. 근데 코인도 있어요. 코인도 NFT, P2E, 데이터 저장, 메타버스, 뭐 중국 코인, AI 코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주식도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조금 분산해서 노라고 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구독자분들이 왁스 스테픈 세타 보라 이렇게 4개 사와가지고 돈봉나님 저 분산해서 잘 투자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산해서 잘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네오, 스테픈, 월드, 엑시 인피니티 다양하게 분산해야지 이게 잘된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잘 분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불장 때는 다양한 섹터가 다양하게 펌핑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놔야 된다. 자, 그다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전에 자기의 유형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몇십 년 동안 내 전공은 뭐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난 뭘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투자 유형이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지? 어떤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지? 이런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돈도 내가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시드게면 어떻게 되고 내 자산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내 직업에 따라서 투자하는 투자 환경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도 하루에 1시간 쓸 수 있는 사람, 10분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5시간 쓸 수 있는 사람 다를 거고 투자 지식도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MBTI 성향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5년 된 900일이랑 저랑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저희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트레이딩이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직장인들은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감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고 일에 집중이 안 돼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현생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단타성의 매매는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하나의 예로 코인원 거래소들 아시죠? 코인원 거래소의 올 초 공식 앰버서더였습니다. 아마 올해의 유튜버 중에 앰버서더 선정된 분들 아무도 없을 텐데 제가 유일하게 앰버서더 선정됐었거든요. 활동했었고 그때 코인원 미팅을 간 날이었어요. 네. 비트코인이 크게 급락 나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메뉴를 막 보다가 비트코인 알림이 떠서 봤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선물 트레이딩하고 있는 비트가 갑자기 순식간에 마이너스 한 2억 가는 거예요. 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 뇌정지 와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그 코인원 분들이 무슨 일이시냐고 해서 제가 지금 밥은 먹긴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지금 한 1, 2억이 빠졌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 식사 좀 미루시고 빨리 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아니다. 그래도 또 저 때문에 많은 분 그때 한 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제가 이 미팅하는 시간에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냥 괜찮다 하고 잠깐만 제가 대응하겠다 해서 대응 좀 해놓고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싹싹 이제 긁어 먹어가지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제 미팅도 잘 하고 차에 타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식간에 한 4, 5억 빠져 있더라고요. 트레이딩 그 시드가. 그래서 빨리 이제 운전할 때 하나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사무실 복귀해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실 복귀해서 실시간으로 빠졌을 때 물 좀 타가지고 마이너스 한 1억 얼마 정도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태연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단타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의 트레이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셔서 트레이딩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볍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일단 스캘핑 트레이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선호하고 손 빠르면서 민첩한 사람들 직관적인 그러니까 판단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좋고요. 일단 직장인들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스캘핑 트레이딩 한다는 것 자체가 직장인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성향이 조금 이제 일희일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일정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 단기 투자 선호하는 사람들 좋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데이 트레이딩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6시에 퇴근해서 한 10시까지 한 4시간 정도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시 지나면 포지션 종료하고 정확한 거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포지션을 닫아야 됩니다. 특정 이제 요새는 CPI 발표나 등등등 해서 저녁에 이제 발표 이슈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데이 트레이딩 쓰기 좋고요. 스윙 트레이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이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즐겨 쓰는 트레이딩인데 몇 주 그리고 몇 달 추세를 읽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좀 크신 분들, 추세를 잘 읽는 분들, 매일같이 시장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일비 하기 싫은 분들. 그래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트레이딩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TF 발표 이런 호재들 그런 것들 호재가 있을 때 조금 이제 추세를 좀 길게 봐서 트레이딩 포지션 잡아 들어가는 방법이 좀 있고 그다음에 포지션 트레이딩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4년 했잖아요. 근데 되게 보수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세요, 뭐 파세요, 뭐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어 표현을 쓸 때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손익비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딱 2번 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과거에 했던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딱 이때 2번 얘기해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이 2번 얘기하는데 정말 최저점에서 얘기했죠. 2번 다. 이때는 제 유튜브 기록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제가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분들 5명 모시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혼자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는 좀 무섭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점이지 이 당시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더 날아간다는 그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5명이 함께 입을 모아서 물려도 다 볼 만한 자리 아닐까요? 하고 이제 다 함께 이제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실제로 저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2번 얘기했었는데 포지션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2번째 구간은. 그래서 이 구간은 포지션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해외 거래소를 같이 써요. 5개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간 포지션은 언제인지도 기억도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 트레이딩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들어가는 게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아예 진짜 흔들리지 않고 코인에 신경 쓰기 싫고 아니면 엄청난 믿음이 확고하거나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지션 트레이딩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포지션은 로그아웃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비트가 나중에 20만 불, 30만 불 들어갔을 때 그때 열어볼 거고 그때 익절할 겁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은 코리니 분들도 하기 좋다. 투자 시장에 대한 코인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은 포지션 트레이딩 하기 제법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트레이딩이 있고 각자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진짜 단편적인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만 이제 타임 프레임을 나눈 트레이딩이고 더 다양한 트레이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해 보시고 좀 더 연구해 보시면은 자신의 트레이딩 어느 트레이딩이 맞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냥 무지성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은 어떤 트레이딩이 맞을까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것 중 하나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매도.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래서 저조차도 매수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이번에도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뭐 트레이딩을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거 공식 그 텔레그램만 와보셔도 이렇게 이번에 그 공포 때 매수한 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증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넌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시장가로 긁는 거 계속해서 여기 지금 거의 한 2만 명 정도 돼요. 실시간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포지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포지션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 여기에 평단가가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이번에 공포 때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수하는 건 전 제 기준으로는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진짜 공포 때 매수를 잘해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뭐 한 6억, 10억 이렇게 그냥 배울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 다 보여드렸거든요. 지금도 평단가가 여기 있고 이번에 좀 더 많이 살라 그랬었는데 한번 눌리면은 지금 거미줄 쳐져 있는 건 보이시죠? 이 진한 게 평단가고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매수 체결 대기하고 있는 건데 좀 아쉽게도 안 눌리고 좀 올라가서 좀 그런데 그리고 저는 지금 부분에서 지금 매도 좀 할 거거든요. 좀 부분 익절. 왜냐면은 지금이 이제 저항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연설 있고 뭐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호재도 있어가지고 시장이 그 호재 뚫고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전고를 뚫지 않을까라도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점에서 저 잡은 거 항상 환희 때 파는 주의라. 무튼 이제 매수는 이렇게 쉬운데 매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는 그냥 좀 쉬워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매수는 늘 보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근이랑 이 부근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강의 올 초 자료인데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5,800만 원인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그랬습니다. 우리 한 200명, 300명 정도 오셨는데 이때 보신 분들 아실 테지만 이때 제가 5천만 원이라도 좀 비싸긴 한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하나 모아놔라.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한 9천만 원이죠. 근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0.1개라도 사놓으십시오. 나중에 비트 2억 가고 3억 찍고 6억 찍고 기관들 자금 다 들어오면은 그땐 떨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튼 이제 비트코인이 2, 3억 안 됐을 때 사실은 지금 1억이니까 되게 모으기 힘들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무튼 이제 쌀 때 사면 될 것 같고 매도 타이밍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도. 우리 전설적인 주식 트레이더 분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은 자기가 매도 타이밍을 딱 한 번 잡는데 그때가 뭐냐면요. 그 주식 시장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돈다발 들고 주식 사러 올 때 그때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러 오려고 할 때 그때 본인은 50%에서 80% 털고 나온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렇게 다들 그냥 업비트 화면 켜놓고 코인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때가 거품이 끼고 광기 어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저번 불장 사이클에서 좀 크게 엑시트하고 나왔던 그 타이밍이 제가 한날 카페에 있는데 그 아주머니 8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때 코인 이름도 기억납니다. 플레타였거든요. 오늘은 플레타를 매수하자 이러고 그 8명이서 플레타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점 온 것 같긴 하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직원 어머니 분들도 막 야 너 코인 회사 다니는데 코인 좀 알려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될 땡인가? 그래서 보면은 이때죠. 그래서 무튼 이제 이때 팔아야 되나 뭐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닌 것 같고 한두 명씩 이제 비트코인 1억 찍었다니까 살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은 이제 광풍 어리고 광기 어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개미들 많이 붙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갑자기 코인 투자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볼 때 아니 친구가 그럴 때 조금 일부분 빠져나오고 사실 거시경제로는 완연하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불장이었던 거는 양적 완화 그리고 플러스 제로금리 때문에 자산의 가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 책을 보시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달러라는 이 화폐가 얼마나 진짜 독종이고 얼마나 나쁜 화폐인 건지 그 미국 이외의 주변국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 이외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발명품이거든요. 달러는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컨트롤하지도 않고 있죠. 다른 별도의 기관이 민간 기관인 민간 기관이라 그러잖아요. 연준을. 그래서 무튼 엄청난 발명품인데 사실 그때 그 거시경제에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왜 폭락을 했냐면은 갑자기 돈을 옥죄이고 안 풀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그 은행으로 미국으로 달러가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투심이 당연히 죽죠.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근데 제가 지금 7, 8, 9 시장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비트코인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금의 제 브리핑은 어떤 브리핑이냐면 비트코인이 1억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때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소 20%에서 30% 정도 조정이 있을 거고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고점 대비 25% 정도 나왔고, 근데 기간은 제가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달 남짓일 것 같았는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근데 이유는 이전에도 불장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도 34% 조정이 나왔었고 한 달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기간. 네, 조정은 크게 기간의 조정, 가격의 조정 이야기 드리는데 이번은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되게 큰 조정이었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가격 조정은 잘 버텨요. 근데 오래 끌고 오래 하락하면은 그때는 못 버텨요. 가격 조정보단 기간 조정을 더 무서워하는데 이번 충분히 크게 조정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조정이 있을 거니까 팔고 밑에서 잘 주워보라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패밀리 분들은 자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7, 8, 9를 좋게 봤던 게 일단은 그미 재무부 자넷 옐런 누님이 바이든 형님 도와주겠다고 돈을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고 플러스 지금 당장 9월 달만 보더라도 90% 이상 금리 인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자산의 가격대는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 많긴 한데 일단은 7, 8, 9가 뜨거울 이유는 그 정도 이거 거시경제 상황에서 봐서라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매수 타이밍 시그널로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매도 타이밍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이슈를 보면 조금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다. 탈출 전략을 좀 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재미로 넣은 거긴 한데 사실 재미로 넣었다 하기보다는 전 불장 때 이게 거의 90%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장 때는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 아무나 많이 벌고. 근데 남한테 내 수익률 캡처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가 30% 물량 털 때예요. 다 털진 마시고 그냥 보통 그때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거 좀 자랑하고 싶다 이랬을 때가 보통 고점이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냥 묻지 말고 30%만 매도해 보십시오. 그럼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대박날 코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면은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법인 회사를 8년 동안 운영했다고 했고 이전에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앱 개발, 뭐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 마케팅, 뭐 대행, 그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 등등등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지분을 100% 갖고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를 받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분 구조가 80이랑 80%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20%가 어머니한테 있으신데 어머니가 이제 투자해 주셔가지고 근데 왜 제가 남의 돈 안 받고 투자를 하냐면 저는 제 지분을 1%도 주기 싫어요. 전 좀 제 그 삶에 조금 자신도 있고 제 성공에 좀 자신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할 건데 왜 굳이 남한테 남 돈으로 해? 근데 이제 보통 사업은 남 돈으로 해야지 리스크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저는 리스크를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은 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과연 내 회사 가치를 얼마를 매겨줄까? 그래서 이 당시에 크립토 하기 전에 이 당시에 내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다른 VC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VC 대표님들 찾아가서 스피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했던 VC가 그 당시 제가 높게 봤던 제일 유명했던 VC 누구 만났냐면 알토벤전스 아실 거예요. 그 네이버에 쳐보셔도 아는데 그 당시에도 탑3 들어갔고 지금 거의 1, 2등 하죠. 우리나라 국내 VC 중에. 그래서 거기 대표님, 김한준 대표님 만나가지고 영광스럽게 제가 스피치를 몇 번 했었는데 무튼 그때 그런 VC들 만나면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요. 팀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이제 팀원 구성을 막 물어봐요. 어떤 팀원들로 구성이 돼 있냐.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제시하더라도 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면담을 되게 오래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봐요. 근데 코인 시장도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도 제가 옛날에 2022년도 때, 21년도 때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게임 그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던 P2E 게임 이제 코인 대표님이었는데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500억으로 측정받았어요. 회사 가치가. 근데 그 사람 게임도 없었고 그냥 3장짜리 페이퍼만 있었거든요. 팀 구성원,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대표 스택,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밸류에이션을 되게 높게 측정해준다. 그 투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코인들, 그리고 이제 신생 코인들 특히 예전에 고인물 코인이라고 하죠. 요새는 또 고인물 코인은 제가 투자를 보류해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유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무튼 고인물 코인들의 7, 80%는 다 날라갈 수 있습니다. 상폐되고 특히 김치 코인들은. 왜냐면 김치 코인도 대표님들 만나보면 실제로 자기가 코인 하나 더 찍어내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튼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할 때는 그 코인의 팀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는 누구이냐. 홈페이지 나오면은 어디 출신인지 다 나와 있어요. 게임 관련 코인이면은 뭐 블리자드 출신인지, 뭐 넥슨 출신인지, 넷마블 출신인지, 뭐 이런 게 다 있고, 대표 링크드인 보면은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이제 활동적인 대표는 자기의 이제 그런 것들을 컨퍼런스 연설을 나가거나 혹은 유튜브에다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강의가 6시간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의 중간에 코인도 쓰임에 있다 파트가 있는데 사실 코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중에 좀 좋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가 칠리즈 코인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코인은 유럽 명문구단 팬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이제 토트넘 등등, 그다음 파리 생제르맹 등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을 발행해 가지고 파는데 여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칠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형 팬토큰을 만들어서 그 명문 구단을 설득합니다. 네, 구단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티켓 많이 팔리는 거, 그다음 유니폼 많이 팔리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그런 게 많이 팔려야지 구단을 운영할 수 있고 선수도 좋은 선수 사오니까. 그러려면은 팬들의 그 의중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칠리즈는 이제 그런 명문 구단을 찾아가서 너네가 팬들의 의중을 잘 살피려면은 이제 그 너네 구단의 토큰을 발행해서 거버넌스 형태, 즉 투표형 토큰으로 한번 사용해봐라. 그러면은 너네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놓은 건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스포츠 시장 엄청 크고.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되게 우수하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죠.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1차적으로 물려도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이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80원대까지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내려갔을 때. 무튼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재미있는가, 얼마나 흥미로운가. 아까도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야기 들었잖아요. 웹3의 엄청난 강점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웹3 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데이터를 저희가 비용을 주고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수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나는 그뭐 팀원 구성 찾아보는 것도 귀찮고 대표가 누구인지도 찾아보는 거 귀찮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그런 것도 내가 뭐 비즈니스 모델 평가할 수도 없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한 이 2번째 파트 뒷배 체크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작년에 좀 재미 많이 봤던 경험이 있는데 무슨 재미를 많이 봤었냐면요. 어, 그 VC 있죠. VC들 특히 이제 DWF라고 해외 유명한 MM팀입니다. 뭐 VC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투자하면은 작년에 10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패밀리 분들한테 얘네가 투자한다는 소식 들리면은 좀 사세요. 그러면은 크게 안 오르더라도 2배, 3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MM팀들 지갑 주소 찾아가지고 체크해서 이제 막 이제 우리 패밀리 분들이랑 투자했는데 많이 오른 거는 16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VC 투자는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 어디서 확인해요? 되게 쉬워요. VC 찾는 방법을 잘 정리된 플랫폼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 뭐 유튜브 방송 아침에 라이브 하는 거 오셔가지고 도봉나님 저 그때 유튜브 보고 질문 드리는데요. VC 그 찾는 사이트 링크 좀 올려주세요 하면은 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C 찾는 그리고 VC가 얼마나 어느 단계에서 투자가 어느 볼륨에 돼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많이 쓰거든요. 그 사이트면 찾으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백날 코인 펀더멘탈 조사해봤자 이 VC에 소속돼 있는 리서치 팀에 대항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VC가 선투자한 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VC가 먼저 투자했을 때는 아주 낮은 가격에 투자했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 그런 거는 유의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독점력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코인이 어디에 많이 풀려 있는지, 그러니까 재단이 많이 갖고 있는지, 혹은 VC가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풀려서 시장이 코인이 넘쳐나는지, 그 유통 물량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들은. 시장에 유통 물량이 50% 이상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시총이 높은 코인 말고요. 근데 우리는 또 높은 코인보다는 시총이 낮은 코인으로 재미 보려고 많이 모여 있잖아요. 코인 투자는 아까 수익률이라 그랬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시총 잡고 알트코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 코인들 되게 위험하지만 좋은데 그러면은 그 코인들 물량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꼭 여러분들은 코인 물량 얼마나 풀려 있는지 그리고 락업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매달 얼마나 풀리는지 다 나오거든요. 코인 조사해 보시면은 꼭 그거 알고 매수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은 비즈니스 독점력.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이거 지금 월드코인 지금 엄청 크게 지금 가격 내려가 있잖아요. 아니 홍채 이거 수집해가지고 기초수급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홍채 수집이 가능한 건가? 국가별로의 제약은 없는가? 이거 제약 걸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칠리즈처럼 아름답다면 되게 이 시장이 되게 볼륨이 큰데 스포츠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근데 얘네가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이 시장을 먹는다면은 야 이거 엄청날 텐데.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또한 잘 독점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물량 독점, 비즈니스 독점력 두 가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때 그 코인은 아주 대박이 날 코인이지 않을까? 네, 무려 2시간 동안 좋은 인사이트들을 마음껏 나눠주셨는데요. 특히나 초반에 그 코인 쪽에 뭐 행운도 따랐지만 좀 실수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코인을 찾아야 되는지까지 좀 누구나 궁금해하는 스토리들을 다 알려주셔서 네,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시면은 출연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지루한 티 내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일단 대표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돈봉랑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